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체 머펜다운의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2638-3985번이에요. 자, 이쪽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그 종목을 상담해 드릴 거예요. 간혹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 지금 켜신 분들 있죠.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주시면 100% 다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 계속 해주시면 돼요. 중간에 신청해 놓고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해서 시장의 분위기, 요즘 들어서 너무나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요. 미국 증시가 원래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죠. 국내 증시 못 따라갔어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증시 역시 같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코스닥은요, 코스피는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좀 약해요. 0.24% 소폭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다우는 좀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S&P하고 나스닥이 좀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죠. 거기다가 테슬라의 주가는 혼자서 잘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수위원회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또 바뀌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트럼프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계속 주가는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요,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은 떨어졌는데 신용이 안 나왔다는 거죠. 반대 매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락이 잡히는데 신용 매도가 안 나왔다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용 매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되는데, 자, 신용 반대 매매들이 계속 안 터지다가요, 이번에 신용 반대 매매가 터졌어요. 전체 시장 보시면요, 현재 그 초록색이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고요. 자, 그리고 검은색이 신용이에요. 자, 신용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지금 그대로였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결국은 신용 잔고가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잡힐 때 보통 신용 잔고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건 이거였습니다. 시장은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라는 거였고요. 자, 2400포인트가 지난번에 저점이었거든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는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게 바로 이 장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요, 공포감에 매도를 하게 만들고요. 이 매도를 하면 결국 개인이 판 이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싸게 담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신용 잔고가 감소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드디어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요, 떨어진 폭 대비했을 때 반등폭은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이 일단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매도해서 물량을 뺏기신 분들의 경우에는 팔고 나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이 계속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코스피 지수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죠. 10종 규모의. 그리고 임원들까지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시장이 오를 때 삼성전자가 무조건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시장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삼성전자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번 시장을 또 이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급등이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거의 뭐 장중에 8% 이상 올라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7% 이상이 또 올라갔었죠. 자, 오늘 한 차례 잠깐 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공포심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은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올라갔다가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증시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1기 때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주가는 1년 이상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강도 높은 수위가 문제인데요. 집권 당시에 1기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 정권에서 이 공약을 대통령 이제 선거장 당시의 공약이죠. 이 공약을 이행했었던 이행률은 최저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 이 부분을 좀 공포감을 자극시켜서 개인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물량을 밑에서 좀 뺏어서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시장은 저점을 좀 다지고 있고 이제 또 위쪽으로 자연 회복이 좀 될 건데요.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기본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또 기본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부터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지금 꼼꼼히 상담 받으세요. 자, 지금 전화번호 여러분들한테 공지해드렸습니다. 02-2638-3985번이에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저희가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 보이시죠? 그리고 시간대 보이실 겁니다. 자, 장소는요.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 세비럴 워크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대 1시부터요. 시간 좀 약속 지키시고요. 좀 일찍 오세요. 한 10분, 15분 일찍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내용들 아마 강연회장에서 제가 다 풀어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그냥 다 해결되겠지. 하지만 이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번 강연회 장에서 알려드리고 올 거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만 진행되니까요. 시간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에 많이 참여해서 또 도움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제가 온라인에서 방송을 합니다. 황민혁의 심야 주식. 자,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는 이 시간대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참여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고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저녁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심야 주식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심야 주식 방송 뭐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듣게 되죠. 다음 주 일정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보고 미리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전략들을 세워드리는 시간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릴 거예요. 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 항상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지금 어떤 종목 내가 고민되고 있다면 그 종목을 지금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유진 로봇이요. 유진 로봇. 네, 9,300원에 10%요. 9,3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9,300원.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네, 좀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10%이신데 추가 매수 중간에 하신 건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유진 로봇 네. 왜 뭐가 재밌으세요?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데. 네. 아,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요? 네, 했어야 되는데. 아, 했어야 되는데. 네네. 아, 그럼 하기 힘들죠. 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에 휴림 로봇도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어느 사람들이 뭐 예측을 그렇게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이 정도면 가격이 좀 싸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매수한 가격이 높다면 그때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죠? 지금 자율주행차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자율주행도 올라오고 있다. 네네.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네네. 맥락인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 때문이죠. 그죠? 일론 머스크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정권에서 일론 머스크가 기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거기에 보면 로봇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수혜주라고 거론되면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로봇주들은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진 로봇도 2021년도에 적자, 2023년도에 잠깐 이익 냈다가 2023년도에 또 적자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네. 그런데 기대감으로 보통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로봇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자, 이 로봇 이제 유진 로봇이 이런 로봇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떨어질 때는 사고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올라갈 때 사요. 떨어질 때 팔고. 그러니까 반대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진 로봇은 갖고 계세요. 이전에 올라갔던 17,000원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높은 가격인데 여기까지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네. 위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미 이제 시세가 붙었고요.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8,500원 기준으로 8,500원 위로 한번 딱 올라가면 이게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갔다 또 흔들릴지 몰라요. 일단 매도하는 가격은 8,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네.
네,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매도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8,500원 위로 올라갈 때 매도하고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삼성 종목? SDS고요. 네. 16만 3천 원에 10%예요. 16만 3천 원에 10%요. 네. 아, 그래요? 저번에 이거? 상담 한 번 받았어요. 아, 그때 네. 제가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보니까 연 이틀 지금 오르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조금 물 타서 네.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음, 지금 물을 타도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굳이 안 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SDS가 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그런 네. 거 아닌가? 아, 모르고 계시군요, 이거. 뉴스 안 봤네요. 네. 보유하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다면 이렇게 삼성 SDS가 평소에 어제만 보면은 1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럼 분명히 네. 뭔가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죠. 이 삼성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그룹이 삼성그룹의 그 지배력을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 SDS를 소규모 합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 네. 어제 그런 네, 얘기 있었어요. 맞죠. 삼성전자가 삼성 SDS를 소규모 합병을 한다는 이런 네. 이건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다가 아니고요. 네. 근데 그동안 삼성그룹은 소규모 합병을 많이 해왔었어요.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삼성 쪽에서의 지배 구조를 일단 보면요. 제일 위에 이재용 회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8%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삼성생명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예, 삼성생명법이 뭐냐면 그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이 계열사의 그 지분을요 3% 이상, 즉 삼성전자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국회에서 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발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지배 구조에서 삼성생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이 만약에 없어져 버린 3% 이하만 남고 없어진다면 그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삼성 SDS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성 일가 쪽에서 특히나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S의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합병을 해버리면 그 지분은 삼성 지분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라지만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일단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고 굳이 뭐 추가 매수 안 해도 저는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항상 보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분위기 상황들은 좀 다르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들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 맞고 떨어지든 어쨌든 이거 탈출의 목적이라면 매수가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요. 시간은 그렇게 뭐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더 빨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고 매수가 오면 그때 뭐 정리를 할지 말지만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올라오면 아마 좀 더 기다릴걸요 아마 더 갈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굳이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다면 떨어질 때 하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굳이 합니까? 떨어진다면 14만 5천 원 아래로 혹시나 눌린다면 뭐 그때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유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대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래 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250원에 10%예요.
12,250원이요. 네. 이건 근데 왜 이거 자꾸 떨어져요? 내가 잘못 그물에 들어갔나 싶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주가가 아니 사자마자 항상 올라갔어요, 주식이? 아니죠. 아니 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지수가 또 올라오니까 다른 종목들 네. 올라오고 하니까 이 종목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모든 종목이 지금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 네. 순서라는 것들은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전선 이 전력망에 대한 이제 테마로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은 사용의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잠깐 반짝했다가 또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죠? 늘어날 것 같죠. 네. 그럼 이 주식을 지금 위에서 뭐 19,000원, 2만 원대 안 사고 왜 12,000원대 사신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바닥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샀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대한전선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안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시장 다른 종목들이 안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이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맞아요. 시기에 막 올라간다 이렇게 예. 생각하지 마세요. 다 시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많이 떨어졌을 때 산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라는 기본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산 거라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밑에서 네. 지금 여기서 흔들리다가 또 올라오면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아, 그러다 얼마 제가 정도에서 이게 수익일까요? 조급하면요. 예, 이거 매수가만 오면 팔아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매수가 맞아요. 오면 팔아버리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13,000원, 14,000원 올라가면 내가 저걸 왜 팔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이제 뭐 과정들 있죠.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은 저라면 지금 샀다 떨어졌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럼 나중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되거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시고 여기서 뭐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올라온다면 나중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파세요. 13,000원 위에 올라가면 파세요. 그러면 그러면 돼요. 네. 지금은 걱정할 가격 아닙니다. 조금 더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상담 진행할 텐데요. 전화 지금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시간대 얼마 안 지났고요. 지금 전화 연결했다가 안 받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전화하시면 다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02-2638-3985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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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지금 TV 볼륨 여보세요? 소리, 네, TV 볼륨 소리 줄이시고요. 드렸는데요. 네, 통화만 하시면 돼요. 드렸는데 잘 안 들려요. 전화로만 통화하세요. 안 들리세요? 네네네. 네, 매수 어떤 종목이에요? 상담 받으실. 호텔 신라요. 네. 52,000원에 12%요. 52,000원에 12%요. 네네. 52,000원에 12%. 자, 이거 지금 한 번 매수하고 추가 매수 안 하신 거예요? 추가 매수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네네. 처음 매수는 좀 많이 있었겠네요, 위쪽에. 아니요, 지금 조금 추가 매수는 조금 했어요. 조금 그게 많이 했어요? 5만 원 좀 내려온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바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니 바로 하지는 않고. 근데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처음에 산 네네. 비중이 있었고 많이 있었고 네네. 추가 매수한 비중이 작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안 떨어졌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네네네. 네. 일단 호텔 신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네. 네, 지금 36,000원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중국하고 뭐. 그렇죠. 네. 지금 이번에 네.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근데 바이든도 중국을 많이 견제했단 말이죠. 근데 네네. 트럼프는 더 심하게 견제를 할 거란 말이죠. 이건 지금 네네네. 예고된 부분이잖아요. 예전에도 네네. 이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자, 그래서 중국 경제는 미국이 견제하면 당연히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중국은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하면 할수록 경제가 어쨌든 안 좋아지면 이거에 대한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한 뭔가를 하겠죠. 그게 경기 네네. 부양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 네네. 거예요, 돈을. 돈을 풀기 때문에 어쨌든 내수를 좀 키울 거고요. 그러면서 소비는 네. 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 그 미국이 뭐 규제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네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날 이제 때리려고 해요. 주먹을 딱 날리면 난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피하겠죠. 뭔가 이제 네. 피할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네.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최근에 보면은 부양책 많이 쓰고 네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 투매가 나온 거예요. 투매. 걱정들 때문에 이 매도가 많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데 그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나 우리가 여행 쪽 때문에도 중국 관련주들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트럼프 당선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요. 항상 이렇게 너무 심하게 떨어졌을 때들은 예, 네. 오히려 나중에는 분명히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예, 파는 건 아니고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52,2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아주 네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많이 예,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산 그러니까요. 건데. 이거 네. 시간 기다려도 이거 매수 가격 위에서 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네. 매수를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 네. 만약에요. 네네. 여기서 만약에 전저점 36,750원짜리 아래로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네. 그러면 추가 매수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단가 아 어쨌든 네. 떨어질 수 아 있으니까요. 네. 일단 네네.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이 52,000원이니까 일단 시청자분 기준으로 54,000원 일단 목표가 보시고 그렇게 가세요. 네네. 네, 그렇게 나중에 54,000원 오면 또 연락 주세요. 상담해 드릴 네. 테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강연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강연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저는 토요일 날만 딱 하루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자, 장소 아래에 나와 있고요. 시간대 나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이제 부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평역에서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나올 겁니다. 그때 자, 현장에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됩니다. 시간대는 저녁이에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 날. 그리고 이 방송의 제목은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려면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방송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참여할 때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고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대응하는 방법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연 일정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해 드릴 거예요. 자,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의 이 전략들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혼자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항상 뭐든지 내가 얻고자 한다면 노력하셔야 되고 그만큼 지금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전화 지금 주시면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칩스 56,000원에 60%요. 52,000원에 60%요. 예, 아, 좀 답답하네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60%라는 비중이 되게 많은데 혹시 뭐 제가 보니까 8월 달에 주가가 탁 올라왔다가 그때 고점이 딱 막혔거든요. 여기에 사신 건 아니에요? 아, 저기 3월 달에 샀어요. 3월 달 사셨어요? 근데 이제 물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3월 달에 샀을 때 수익이 아니라 그 최고점 부근이군요, 거의. 조금 추가하면서 수익은 났었는데요. 잠깐 수익 어떻게 좀 못 났겠네요. 팔다 보니까. 네. 자, 근데 가온칩스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많이 읽었어요. 회사에 대해서는요. 그래요. 이 회사가 우리가 AI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ARM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브로드컴이라든 또는 AMD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ARM이라는 회사의 지금 이제 가온칩스가 이 파운더리 쪽이죠. 반도체 소재를 설계하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ARM과 관계에 되어 있는 회사예요.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에서의 이 고객사, 뭐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ARM이라는 회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운더리 쪽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가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솔직히 거의 독주 시장이에요. 그 엔비디아의 독주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AI 쪽이. 그러니까 예.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그 독주를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올랐다가 이제는 엔비디아 혼자 가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한번 시세가 많이 나왔다가 지금 빠진 건데 솔직히 이 회사는 이 테마로만 좀 봤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아직 저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추가 하락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일찍 실었다는 게 이게 좀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비중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팔기도 어려워요. 지금 매도하기에도 좀 어렵죠. 좀 손실이 크니까. 이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3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3만 원 정도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가 진짜 반등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오면 가온칩스는 어느 정도의 타협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저는 5만 원 정도는 목표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게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5만 원을 와 봐야 그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5만 원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등 줄 때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까지는 가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뭐 한 달, 두 달 후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 투자만 된다면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 그 사이클이 아직 안 왔어요. 그동안 올라갔던 건 HBM, AI 관련 이 반도체 관련주들만 올라갔었죠. 하지만 기본 반도체 업 섹터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사이클이 와요. 한 번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파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도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아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5만 원 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 오면 연락을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점은 3만 원 밑으로 3만 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내려갔다 올라와야 진짜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 저는 그때 연락을 다시 주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온칩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자,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뭐 한두 분 정도 더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 02-2638-3985번이에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여보세요? 아, 네. 예, 저기 연결됐어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삼진제약이고요. 네. 25,6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25,600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30%라고 했죠. 네네. 아, 많이 내려갔네요. 예. 자, 그럼 이거 종목이 최소한 2년은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기다려도 될란지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좀 더 할까 어떨까 싶어서 상의 좀 해보려고요.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까? 네. 참, 제가요. 네.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삼진제약이.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래가 좀 실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죠? 그리고 네, 지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좀 줄긴 했는데요. 이 회사는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보다 네네. 거래가 좀 너무 없죠. 네. 중간에 올라갔다 거래가 좀 터지긴 해요. 근데 자, 제약주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약주가요. 글쎄요. 저도 잘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바이든 이제 미국에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에요. 이제 트럼프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바이든 때하고 트럼프 때 비교해 보면 트럼프 때는 제약 쪽이 좀 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약 쪽을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쪽을 많이 활성화 시켰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되게 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치료를 받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실제로 너무 비싸가지고 치료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높이를 낮추려고 오바마 때부터 해서 지금 바이든까지 계속 민주당 쪽에서 정권은 그렇게 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왔어요. 그러면서 약 가격이 비싸니까 약 가격을 완전히 밑으로 인하시켜 버렸죠. 근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인하 정책이 그냥 딱 직접적으로 이 약 가격 얼마 밑으로 내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약 가격이 좀 적정한 가격에 형성되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간접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에요. 그럼 지금보다는 의약품 가격은 솔직히 올라갈 거예요. 의약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 제약회사들은 분명히 좀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트럼프 때 수혜주들은 지금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인 애들은 딱 눈에 보이는 애들이고 실제로 과거 2017년도에 트럼프 1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초기에 빠졌다가 엄청나게 올라간 섹터들이 있어요. 그 섹터들을 좀 보셔야 돼요. 초기에 왜 흔들었을까? 일단은 빼놓고 밑에서 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제약 쪽은 안 좋지 않다. 네,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삼진제약은 이게 지금 특징적인 어떤 그 제약의 어떤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지.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는 더 이상 못하죠. 30%니까. 이로 올라가면 나중에요.
22,000원. 한번 연락 주세요. 22,000원 오면. 이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세요. 아, 네. 지금 뭐 할 건 없어요. 23,000원 오면 그때 연락 주시면 돼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 네. 매수가 한번 50, 보시면 예, 5만 100원에 50%. 5만 100원에 50%요. 예. 아이고 이거 꼭지에 근데 거기 사셨어요? 자꾸 내려가네. 거기 좀 상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좋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네. 아, 도대체 누가 좋을 거라고 해서 누구 말을 듣고 사신 거예요? 여기서 텔레비전에 두 번이나 그걸 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샀거든요. 제가요. 한 가지만. 한올바이오 파마가 좋을 거라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예, 좋을 예. 거라고 해서. 근데 방송에서 좋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기업들이 하루에도 진짜 100종목이 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추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던가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사봐 좋을 거야 뭐 이러면 그냥 사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아파트를 산다고 해봐요. 아파트를 사는데 이거 사보세요. 이거 괜찮을 거예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사요. 덥석 안 사잖아요. 직접 확인해보고 사잖아요.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잘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주식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텔레비전 네. 설명하는데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두 군데서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그게 앞으로 뭐 이렇게 네. 자, 예, 제가 다른 거 이거는 하나만 알고 가세요.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님께서 본인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해도 문제를 풀기 전에 만약에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야 되죠. 찍어야 되는데 연필에다가 뭐 지우개에다가 1, 2, 3, 4 적은 다음에 굴렸는데 3번이 나왔어요. 이게 3번인가? 다시 한번 굴렸는데 또 3번이 나왔어요. 3번이 답인가? 3번을 썼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똑같이 추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의 방송에서 어쨌든 소개를 시켜줘도 그게 그 아버님이 직접 사서 수익이든 이익이든 아버님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걸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주가가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만큼 올라갔던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빠진 거잖아요. 그죠? 빠질 때는 보통 사람들은 안 좋다고 얘기해요. 올라갈 때는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이 종목은 이미 흐름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35,000원 정도까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도 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3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반등 주면 이거 위쪽으로 한 45,000원 이 정도에 저는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좀 줄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의견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버님이 좀 매수하시기 전에 어쨌든 결과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35,000원과 45,000원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 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